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우리 출제 경향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2021년부터 진행돼서 현재 3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출제 기출문제 문항수만 하더라도 거의 500문항에 육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기출문제 기반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출제 예측 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성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것은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 바탕으로 분석 기획도 하고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되는 실무자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행 데이터 검정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ADSP 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ADP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SP 시험은 실기가 없습니다. 과목은 3과목입니다. 우리 빅분기 필기는 필기 과목이 4과목이고 실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임할 때 출제 유형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실기하는데 부담감이 덜합니다. ADP 시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이라 하고 필기 과정 5+1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1이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 서술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실기 과정은 오픈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교재를 들고 와서 시험에 임하는 시험 형태입니다. 하지만 출제 유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회차별로 난이도가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AD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SP 3과목을 반복 돌리는 것과 빅분기 필기 4과목을 반복 돌리는 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3과목, 4과목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 학습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빅분기 필기 4과목을 반복 회독하는 것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당되는 과목 간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건 모든 데이터 검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고 반복 회독할 수 있는 학습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내용의 깊이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다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지만 점수 또한 아주 고득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목 간의 전체 평균 60점, 과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기를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 전략이라 한다면 정확한 개념 정의,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간략한 요약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빅분기 필기 과목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전략 과목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ADSP 시험을 응시했던 응시생이거나 또는 합격증을 갖고 있다면 과연 교집합이 많은 과목, 빅분기 과목이 아마 전략 과목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이 실기, R이나 파이썬을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 실기와 연계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전략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관련된 과목 간의 밸런스 또는 실기와 연계성, 이와 같은 걸 여러분 알고 있는 것, 빅분기를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빅분기 필기의 우리 과정들 4과목을 요약해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과목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탐색, 세 번째 과목은 빅데이터 모델링, 네 번째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입니다. 우리 가성비, 즉 학습 시간 대비 아웃풋이 좋은 과목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1과목의 데이터 분석 기획은 ADSP 교집합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ADSP를 한 번이라도 응시했던 학습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1과목이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알파 4가지 부분만 포인트 추가하게 되면 1과목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4과목 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 가성비 있는 학습 전략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아주 명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파트가 4과목입니다. 따라서 학습 시간 대비 가성비 전략 과목 파트 1과목과 4과목으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시험은 필기를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갖더라도 실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최종적인 파이널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항상 여러분 머리에는 실기와 관련된 부분이 항상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필기 과목은 4과목이 있지만 필기와 실기와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탐색 파트의 데이터 전처리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 우리 실기 파트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 역시 해당되는 모형평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과목과 4과목이 바로 빅데이터 실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밸런스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항상 가성비 파트 또는 실기 연계 파트 연계해 가면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과목보다 더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단시간 내에 여러분 데이터 분석 능력 업시킬 수가 있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빅분기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실기 파트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크게 우리 실기 파트는 작업 1, 2, 3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1 유형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래에서는 디플라이알 패키지 파트고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판다스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업형 제2 유형에는 모형 구축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리 모형과 회귀 모형 구축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전체 빅분기 실기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앵커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작업형 제2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형 3 유형 통계적 가설 검정 파트입니다. 무조건 카테고리는 2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지만 한 문항당 더 세분화시켜서 한두 문항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통해서 우리 p-value 값도 구해보게 되고 검정 통계량 값도 구해보게 돼서 최종적인 귀무가설, 기각 채택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거 우리 제3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격 기준은 해당되는 과목마다 과락이 발생하지면 안 되고요.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필기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 역시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과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 실기 파트의 제2 작업 유형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40점 선점하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빅분기 실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과목부터 빅분기 필기 파트부터 어떤 출제 파트가 지속적으로 가중치가 있게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목차 중심별로 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특징부터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 파트 바로 ADSP 교집합 100%에 해당되는 파트고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 ADSP의 다른 점, 플랫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한두 문항 추가적으로 출제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속적으로 출제된 포인트 중에 데이터 분석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 방법론 계열이라 할 수 있는 KD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꾸준하게 가중치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 유형 및 속성 파악, 데이터 변환 파트가 출제가 되고 특별한 공통 ADSP 과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데이터 저장과 품질 검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파트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바로 해당이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자, 구글에 우리 파일, 분산 파일 시스템과 하드웨어 HDFS 아키텍트까지 다 포함돼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저장 파트고 데이터 품질에서는 정형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과목이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ADSP와 교집합이 또 많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반적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라 할 수가 있고 1과목 20문항에서 14문항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과목은 빅데이터 탐색 파트고 앞에 나와 있는 정제부터
파생 변수, 생성, 변수 변환까지 데이터 전처리 파트고 빅분기 실기 파트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작업형 제1 유형하고도 관련이 있고 작업형 제2 유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파트, 전처리 파트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기초통계량 추출 및 이해 파트, 이 파트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빅분기 필기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 바로 2과목 해당되는 빅데이터 탐색 파트입니다. 하지만 기초통계량 추출 및 이해 파트가 출제가 굉장히 수준이 낮게 출제가 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기초통계량 추출 및 이해 파트에서는 반드시 득점하도록 합니다. 이 과목에서 전체적인 수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분포서부터 표본 추출 해당되는 가설 검정 파트, 우린 통계적 추론 파트라 하게 되고 수리적 부분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공자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비전공자들한테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파트가 이 과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전처리 파트, 기술 통계량 추출 파트, 그 다음에 해당되는 통계적 추론 파트의 출제 유형 파악하는 것이 이 과목을 가성비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과목 파트는 오히려 비전공자들한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약간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3과목은 굉장히 특정 파트에 편향돼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회귀 분석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치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다른 파트만큼 특정 파트에서 집중해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해당되는 분석 기법마다 원 기법, 원 특징 형태로 여러분 학습하시면 충분하게 가성비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해당되는 빅데이터 모델링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가중치라고 한다면 회귀 분석과 인공신경망 또는 시계열 분석 항상 고정적으로 가중치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딥러닝과 앙상블 분석 역시 가중치 있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3과목에서 우리는 20문항에서 13문항 정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과목인데요. 우리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고 아주 중요합니다. 전략 과목이라 할 수가 있고 저는 학습을 할 때 순서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4과목을 가장 먼저 학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과목은 출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케이스, 출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케이스 출제 유형도 모형평가 파트와 정보 시각화 파트,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매개 변수와 과대적합 파트의 전체 50%가 출제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고득점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4과목에 있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실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 작업형 제2 유형에서는 여러분 평가를 하게 될 때 회귀 모형이든 또는 분리 모형이든 특정 평가 지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측값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예측값을 각각의 평가 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4과목은 빅분기 실기 파트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기는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즉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빅분기 필기를 여러분 학습 전략을 세우는지 요약해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정의 개념을 내리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험 깊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고득점을 물론 득점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에는 저는 실기를 연습할 걸 추천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명확한 정의 개념, 두 번째 반복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분량 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정독을 2번 하는 분들보다는 그보다 간략하지만 요약 포인트지만 5번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과목 간의 서로 연계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덤으로 알파 추가해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 R이나 파이썬을 접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필기를 하시면서 실기 해당되는 R과 파이썬 병행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실기의 환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편안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활용할 수 없고 그런 환경에서 늘상 접했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여러분 스스로 교정해 가면서 답안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단번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빅분기 7기입니다. 따라서 필기를 준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해당되는 R과 파이썬의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작업별 1유형을 연습을 부지런히 하면서 필기를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2과목 우리 굉장히 과락도 많고 점수가 득점 분포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출제 유형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동안 거의 500문제에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 2과목 선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4과목을 우리 하루 이틀에 반복해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 싸움이 바로 빅분기 필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필기하면서 뭐 준비한다고요? 실기도 같이 병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최단시간 내에 3개월 또는 그 내 안에 한 번에 빅분기 과정을 합격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레벨업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24년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출제 경향 분석을 설명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